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진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마이크론 정규장에서 4%대 밀렸고요.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15%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치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점쳐지게 되면서 실적 부진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어제 급락 장세를 펼쳐줬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이 오늘 반도체 종목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크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반도체 소부장단도 요새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급락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믿을 건 HBM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HBM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밀렸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낮춰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잠시 뒤에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직격탄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FOMC에서 점도표를 보시고 많은 분들 좀 충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금리 인하는 결정이 됐지만 점도표가 1년에 4번에서 1년에 2번으로 축소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며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직격탄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단으로도 바이오 종목들 직격탄이 제대로 가해졌습니다. 특히나 지금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인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바이오 종목들 그 수혜를 입어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 직격탄에 여기에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불가라는 내용까지 전달이 되게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불투명해졌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양자컴 출격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2025년 CES에 양자컴이 출격된다라고 합니다. 최대 규모로 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이쪽만큼은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랬었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좀 돌격을 하게 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2025년 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강했었던 우리로라던가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이 아니라 한국 첨단 소재가 새롭게 부상을 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주인공의 역할이 바뀌는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도 잠시 뒤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좀 반등하나 싶었더니 이렇게 바로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FOMC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좋지 않은 시장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실 화요일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그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 이후에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재료보다는 조금 더 매크로 일정에 더 맞춰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 내용과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반영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수익 봉투 내용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그때 가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선방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뭐 나스닥 3%대까지 빠졌거든요. 미국 시장이 조금 오히려 나온 내용 대비 조금 과하게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되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최근에 그 시장을 이끌어 올린 게 이제 테슬라이기도 하거든요. 테슬라가 뭐 8%대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 3% 급락이 뭐 우리 시장이 더 커다란 어떤 공포감이 조금 조성되긴 했는데 저는 제한적으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우리 국내 시장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 더 빠질 때가 과연 있나라는 생각은 없죠. 그래서 미국장이랑 비교하면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장은 3% 밀렸다고 하지만 그동안 오른 게 있고 맞습니다. 저희 장은 빠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BR 기준으로도 0.8%대 83%를 찍고 지금 최근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0.8%대가 되면 저점으로 조금 가동을 해줬어요. 그나마 조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커다란 블랙스완, 예를 들면 뭐 20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도 0.7%대 가거든요. 근데 그런 쇼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 더 빠질 구간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져도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저는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25년도까지 좋게 보진 않거든요.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코스피가 2200포인트, 2000포인트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옆자리로 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2018년도, 2019년도 때도 사실 19년도 때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신고가 랠리를 할 때 우리 시장은 바닥을 계속 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루한 그림. 그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1.0 정권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림이 내년까지 조금 펼쳐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1,450원대까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는데 조금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종목을 좀 매력적인 종목들을 잘 선정만 한다면 괜찮은 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와 너무 상관관계가 큰 주식들, 그러니까 주도주를 좀 제외하자. 반도체, 2차전지,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외를 하고 시장에서 확실한 일정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연말에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주식들이라든지 뭐 12월 26일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또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명확성이 있습니다. 재료의 길이에. 그래서 재료의 어떤 명확성이 있는 주식들을 잘 선별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 노출도가 크면 사실상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잡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비를 좋은 곳에서 잡을 수 있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매번 방송을 나와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소개드린 공략주들 성과가 상당히 좋다는 거 제가 좀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략주들을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잠시 뒤에도 제가 기법 설명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수익 봉투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익 봉투는 실적 부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느라 잠을 늦게 잤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 부진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안 좋다라는 전망치에 좀 시장에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고스란히 우리 반도체 투톱이 고스란히 받아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나 싶었더니 결국에는 마이크론 실적 부진에 같이 무너졌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이번에 발표된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EPS 기준으로 이제 1.73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1.79라는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지금 시간으로 빠지고 우리 반도체 투톱이 피해를 받느냐? 가이던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실적에 대한 그 전망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조금 함정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증시는 조금 문제가 뭐냐면 가이던스를 높여놓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달성을 못해서 나오는 어닝 쇼크가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은 이게 좀 반대인 경우들이 많아요. 가이던스를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그거를 항상 상회하는 실적들을 잘 내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너무 큰 걱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사실상 하락론보다 저는 상승론 더 크다고 보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다시 저는 신고가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저는 HBM 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 블랙엘에 대한 공급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게는 조금 시간을 버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의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블랙엘을 지연을 하면서 지금 HBM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계속 차질을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좀 시간을 벌어준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미 많은 물량들을 이제 공급을 받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삼성과 마이크론이 HBM 쪽에서 나오는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게 본다면 우리 길게 보자고 28년도까지 봤을 때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수요는 굉장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올 거고 28년도까지 성장이 저는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HBM을 결국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아주 길게 봤을 때는 하락론보다는 상승론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혹시 멘토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기간을 잡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개인적으로 25년도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좀 빠르게 오면 내년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잠시 뒤에 또 FOMC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텐데 내년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상방에 대한 룸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종목들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8566번도 전화 상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바이오 직격탄입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크게 좀 피해를 본 것 같은 게 바로 FOMC 결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FOMC에서 딱 작년 이맘때쯤에는 파월이 산타가 직접 되어서 왔었다면 이번에는 산타는커녕 너무 매파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한국 증시는 적어도 산타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많이 정치권에서 울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산타가 오지 않고 있는데 우선 점도표가 일단 사람들이 가장 좀 크게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원래는 9월에 이제 9월에 나온 FOMC 점도표는 내년에 25년도에 금리를 한 4차례 정도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점도표를 보면 그 숫자가 2회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좀 시장에서 우려스럽게 조금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표결이 나왔는데 한 표는 또 반대가 나왔어요.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는 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속도 조절론을 당장에도 조금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좀 의견이 좀 분분히 좀 갈리는구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더 좋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이거든요. 이것들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GDP 예상 GDP는 조금 더 올렸어요. 기존보다 2.5% 올렸습니다만, 근데 이것도 시장의 기대치에는 사실상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GDP도 올랐는데 예상하는 GDP도 올랐는데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도 같이 올렸습니다. 네. 이게 더 큰 걱정이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걱정하지 않는 부분을 더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내년에 금리 인하를 2번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재정 지출이 과했습니다. 선거 전에 과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은 결국에 과했던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뭐냐면 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 트럼프 정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8년도 당시 상기를 네. 한번 해보면은 무분별한 대출, 네. MBS 대출로 그쵸. 인해서 그 구조화 상품이 무너지면서 디폴트가 온 거거든요.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를 결국에 탈피를 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네. 당시에 그 버냉키 의장이었죠. 이분이 별명이 헬리콥터 뱅이었습니다. 오. 돈을 헬리콥터처럼 후두두두 뿌린다. 뿌린다라는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뿌렸어요. 돈을 많이 뿌리면 그것도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었던 건데 그것이 오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덜 했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초인플레이션이. 왜 그러냐면 은행의 대출 규제를 옥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000만 원을 풀면 누군가는 그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삽니다. 전세로 들어가면 뭐 전세를 이제 내놓은 이제 집 주인 같은 경우 그 전세금을 받다가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신용 승수로 이 팽창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돈은 많이 풀되 이 신용 팽창이 되지 않게 은행을 옥죄었기 때문에 규제를 옥죄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았었던 건데 이 규제를 지금 와가지고 풀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폭발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이 실제로 출범이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매파적인 네. 행보를 연준에서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국은 이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은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하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그러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매도가 나오고 환율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바이오주를 좀 놓고 보자면 네. 바이오주는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그렇죠. 역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결국에 국채 금리가 이번에 4.5%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의 방향이 내년에 하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종목들 어느 정도 추세선 이탈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좀 과감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잘 지켜내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FOMC 회의 결과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금리 인상으로 아예 그 통화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우려해 본다면 바이오 종목들 어느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대응 전략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챙겨볼게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대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초에 관련된 종목들 올랐을 때는 테마였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AI를 이제 더 이상 테마로 안 보고 또 HBM을 테마로 안 보는 것처럼 이제 주도 섹터가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은 테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제 양자 컴퓨터는 2017년도 때도 한번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면서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뭐 대장주는 국내에서 드림 시큐리티, 뭐 코이버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던 네. 기억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조금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조금 퀀텀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CES에서도 2025년 CES에 여기 양자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네. 본격적으로 출격이 되고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 구글에서도 윌로우 칩셋을 공개를 했잖아요. 양자 칩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너무 먼 이야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AI 시대 다음은 퀀텀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차적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퀀텀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윌로우 같은 경우 큐비트로 보면은 네. 105큐비트.
105큐비트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10만 년 동안에 풀어낼 연산력이 5분 만에 풀 수 있는 연산력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성능을 자랑을 하는 거고, 이온 트랩 방식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2AQ 기술 현재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들을 냉정하게 놓고 봤었을 때 효율성이 좋냐라는 거예요. 이게 상용화가 될 정도로 효율성이 좋냐?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아이온큐, 이온 트랩 방식의 아이온큐 컴퓨팅 지금 현재 정도의 성능을 엔비디아의 블랙엘도 아니고 호프 정도면 충분히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가격도 몇천 배 싸게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양자 쪽이 상용화가 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한 기업만이 AI 쪽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팔란티어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은 뭐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쪽에서 흑자를 연산해서 내기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마지막 키워드인데 25년도 9월을 조금 주목하자.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자 우위 시대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온큐에서 이온 트랩 방식의 컴퓨팅 64AQ에 대한 기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기존의 호프 칩이라고 우리가 엔비디아의 호프 칩을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성능을 내는데 비용이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우위 시대로 이때부터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다란 25년도 테마 모멘텀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지금부터 벌써 달려가고 있어서 부담스럽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이온큐라는 기업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언제까지 뭐 모델 Y를 내놓겠다 혹은 사이버트럭 내놓겠다 항상 미뤄지거든요. 근데 아이온큐는 항상 반대였어요. 이런 기술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할 때 오히려 3개월, 6개월 앞당겨서 항상 발표를 해왔습니다. 보수적으로 일정들을 잡아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지만 빠르면 3월, 또 적게는 6월이면은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모멘텀이 잘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소폭 눌렸을 때 양자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아이온큐가 떠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온큐 어제 밀렸잖아요. 사실 어제 가장 강했던 종목은 퀀텀 컴퓨팅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동안 대장 역할을 해냈던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렸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직선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고요. 항상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조정기다. 그리고 조정의 명분은 FOMC에서 내용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부분이 아직 담보되지 않는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 9월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관심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는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기다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빅 이벤트의 여파로 우리 시장 오늘 많이 출렁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가까운 하락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오늘장 수급 특징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을까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장에서 4%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반도체주들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오늘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를 받았음에도 4%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1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킹달러라고 불리는 요즘 원달러 환
환율의 급등세로 사실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방산과 조선 섹터인데요. 오늘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1.15% 상승, 그리고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네, HD 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2.39% 상승을 보여줬고요. KB금융, 네이버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강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3% 넘는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어제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 들어왔습니다. 네, 셀트리온, 두산 에너빌리티, 유한양행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관도 같이 보시죠. 오늘 기관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을까요? 네, 기관의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네, 1.43%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 현대차에 대한 러브콜은 보냈습니다. 어제도 현대차 굉장히 잘 갔었는데 오늘은 2% 빠졌지만 기관은 오늘 현대차에 대한 러브콜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네, 두산밥켓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5.15% 상승이고요. 현대모비스도 0.79%로 현대차와 같이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매도세까지 같이 보시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카카오, LG 에너지솔루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같이 살펴볼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등의 조선주들입니다. 사실 이 킹달러라고 불리는 원달러 환율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 급등세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이 이 조선주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국내 조선 3사가 연간 수주 목표했던 연간 수주를 모두 달성했다는 소식에 조선주들의 흐름이 앞으로 계속 기대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조선주들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은 무엇일까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펩트론, 그리고 리가켐바이오까지 오늘 사실 이 FOMC의 여파로 바이오주들이 직격단을 받았습니다. 이 바이오주들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오늘 바이오주들 약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대동기업, VT까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12%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잠시 뒤에 매도세 후에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삼천당제약, 휴젤, HLB, 테크윈 그리고 아난티까지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1.99%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난티도 이 경협주로 엮이면서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굉장히 잘 가거나 못 가거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체크해 볼 종목 대동기업입니다. 네, 대동기업 오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기대감을 불러오는 말을 함으로써 이 경협주들 그리고 재건 테마주들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대동기업이었는데요. 대동기업 오늘 급등세 12.43%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기관이 담은 종목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았던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상단에 휴젤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실리콘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7.63% 상승. JYP, 태광도 마찬가지입니다. 11.17%의 급등세 보여줬던 태광. 조선 테마로 엮이면서 오늘 태광의 흐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휴메딕스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매도세도 같이 볼게요. 리가켐바이오 오늘 7% 넘는 하락세 보여줬고요. 루닛, 에코프로비엠, ABL바이오, 카페24까지 강한 매도 흐름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좋지 않은 변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사실 지수에 너무 묶여있는 주식들 말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캐치를 하고 우리가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똑똑한 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포가 있을 거고 그 주포들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 그걸 똑똑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스마트 머니를 잡아내냐? 제가 일봉 차트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포착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포착되면 그 이후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인데요. 자, 그럼 제가 만든 신호가 모든 주포들의 매집을 다 잡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하면 안 되겠죠. 저는 기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단연간의 데이터, 크게 올라간 주식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 아래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들이 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신호가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추세가 좋아지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이후에 급등을 하는 이런 패턴, 이런 모델로 간다라는 것을 많이 증명을 드리고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를 잡아내는 기법이다라는 이름을 쓰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좋은 기법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수익성, 그리고 두 번째는 기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익성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부분 이게 정말 좋은 기법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은 단순히 승률만 높은 기법을 가지고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10번 중에 7번을 이기면 물론 좋죠. 근데 플러스 3%로 이기다가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지면 그 아무리 승률이 좋아도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볼 수 없죠. 핵심은 손익비입니다.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그 수익폭이 더 크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볼 수가 있죠.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그러한 기법이고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잘 한번 따라서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신호는 제가 무료로 다 제공 드릴 겁니다. 자, 받는 방법 잠시 뒤에 안내 도와드리고요. 받아가셔서 차트에 등록을 하시면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신호가 포착된 날을 어떻게 규정을 하면 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돼요.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 정말 신기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포착일은 시작일이죠.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뒤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포착일부터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매수를 그럼 어디서 하느냐? 신호 포착일이 있어요. 그럼 그 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캔들이 있을 겁니다. 그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나는 장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장중에 차트를 볼 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퇴근을 하시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을 리스트업을 해놓는 거예요. 해놓다가 나중에 그 고점, 포착일을 윗꼬리 캔들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쉽다면서 난 이것도 너무 복잡해 하신다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이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신호 포착일이 있으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 정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예요. 100%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법에. 100%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기꾼이죠. 자, 100%가 없기 때문에 손절 추세선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요 신호, 요 선을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면서도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 태성입니다.
해성이 국내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뜨게 돼요. 근데 내용을 한번 기사 내용을 보시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C사 어디예요?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이죠. CATL사의 개발 의뢰를 받아서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 파나소닉,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인 파나소닉과도 의논을 했을 정도로 거대한 뉴스입니다. 근데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이게 5월 29일에 이 뉴스가 떴는데, 자, 우리 스마트머니 기법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뉴스를 모르고 있을 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매집 거래량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봐봐요. 보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5월 29일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이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며칠 동안 회의를 할 거예요. 하루 만에 이런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며칠 동안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알 수도 있고요.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은 순간부터 이미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해당 재료를 알고 있었다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머니 신호, 제가 만들어 놓은 신호가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요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 보이시죠? 이때가 5월 29일입니다. 복합동박 설비 결정일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뉴스는 5월 29일에 나왔는데 거래량은 더 그 이전부터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건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정확하게 뉴스가 나오기 한 달 전에 포착을 해준 모습이에요. 자, 포착일 뭐라 그랬죠? 앞에서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죠. 포착일 직후부터 정말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고, 포착일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건 뭐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면 10배거. 1000%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플러스 200% 수익입니다. 자, 근데 이 제로 발생일 5월 29일에 오히려 이상한 악재가 나와서 손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요. 그래도 마이너스 3%밖에 안 된다는 거.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발생하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고, 요거를 제가 그냥 무료로 제공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시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알테오젠입니다. 2월 22일에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2월 26일입니다. 계약과 청구는 뭐죠?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되고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뉴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내부자 정보의 성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주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스마트머니 신호가 먼저 잡아내줬다는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하얀색 네모 박스 급등 나올 때 이때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뉴스가 나온 거고요.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3번이나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고, 첫 번째 신호 포착일, 자, 매집의 시작일이다.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는데 이후부터 거래량이 정말 늘어나죠. 자, 이렇게 매집의 시작점을 이 신호가 잘 잡아내주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포착일에 매수를 했어도 400% 시세가 이후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잡주인가요? 아니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올해 바이오주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이런 대장주가 저점에서 거대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공략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수익이 난다는 걸 증명을 드리고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체감이 안 되실 수밖에 없어요. 직접 검증을 해보시는 게 답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떠들어대도 제 이야기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믿지 말고 제가 요 기법 그냥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하고 검증된 것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멘토님을 믿고 한번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HTS에 한번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님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한번 포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재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다운받아 보셨으면 좋겠고 0221-8566번도 열어두겠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께서 그럼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을 포착했고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금 보면요. 월간 수익률 탑5를 뽑아주셨습니다. 신성델타테크가 압도적으로 지금 35%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목표가 이미 도달했죠.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HFR, 바이오플러스, LS 에코에너지가 지금 다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힘들려도 이런 종목들은 확실히 시장의 지표와는 무관하게 가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종목 리뷰가 LS 에코에너지 살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우선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변압기 쪽과 전선 2025년도에 쇼티지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변압기 쪽이 이 AI 데이터 센터 이슈가 없을 때도 잘 가고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그 1월까지만 해도요. 그 난방 수요가 급증하자마자 정전 사태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의 전력망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미국의 수출 이력이 있었던 그 변압기 전선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주기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라는 커다란 또 모멘텀을 만나게 돼버린 네. 거예요. 전력망과 전선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2026년도, 27년도에도 빵빵한 성장세를 저는 보여갈 거다.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갈 구간이 한참 멀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스마트 머니 신호 차트가 그래서 변곡점을 잘 잡아내주거든요. 신호가 녹색 기둥 표시예요. 자, 보면은 이 표시가 포착이 되기 전에 추세가 어땠어요? 내려왔어요. 그죠? 포착일 이후부터 추세가 어때요? 바로 돌아 올라가죠. 그죠? 돌아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느는 걸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 전공에 맞기 때문에, 전공법에 맞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단기간 안에 1차 목표가 달성을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보통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되면 10-20%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40-50%도 오르고 많게는 뭐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앵커님과의 방송에서 신성델타테크. 여러 가지 제가 증명을 드렸었던 그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갈 거다라고 보고요. 2차 목표가 저는 36,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지금 10%대 수익률로 만족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40% 넘어서 100%가 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 종목 36,000원까지 일단은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리뷰 종목은 저희 신성델타테크. 정말 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멘토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이 신호가 포착되면 늘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잖아요. 목표가 또 상향해 주실 건가요?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신성델타테크는 제가 이제 그 작년 7월에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1000%가 넘게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포착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호 포착일 종가 기준으로 이미 100%가 넘게 올라가 버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LK99 연구 논문을 올린 연구소인데 여기에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지분의 52%를 신성델타테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두 번째 특허를 출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구글에서 초전도 양자 컴퓨팅인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초전도체 쪽과 양자 컴퓨팅 쪽이 같이 가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 목표가 뚫어냈습니다. 오늘 종가가 이미 뚫어냈는데 한번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수익률은 35%인데 사실 이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더 중요해요. 공략주를 소개해드릴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신호를 받아가셨다면 이미 이제 11월 때부터 이 종목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00% 넘는 시세가 이미 나왔거든요. 자, 신호 포착일 이전의 추세가 어때요? 없죠. 밑으로 내려가고 거래량도 없다가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 여실히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저점에서 이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주는 걸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 그냥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신성 델타 테크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11월 달에 미리 받아가셨다면 100%가 넘는 수익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종목은 지금 저희 신성 델타 테크 체크해봤고 H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 상향이 필요할까요?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내용은 우선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혜입니다. 통신 장비 자체가 2025년도 때부터 성장이 조금 나올 거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데이터 처리량이 굉장히 이제 좀 커지게 됩니다. AI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통신 장비 인프라 쪽이 굉장히 또 많이 잘 깔려야 돼요. AI에서 아직 부각이 되지 않은 쪽이라고 보여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여기서도 이제 통신 인프라 쪽에 대해서 재건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프로트홀 수주 재개 기대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사의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제가 목표가 네, 추가 목표가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12만 원 제시드리고요. HFR 같은 경우도 사실 더 상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8,000원까지 조금 18,000원. 드리고 싶고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자. 이 추세가 밑으로 내려오다가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신호가 포착되면 그때부터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요. 거래량이 늘 때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리니까 이렇게 목표가를 차곡차곡 달성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호를 받아가셔야지만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제가 이 공략주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잘 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검증만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와 지금 HFR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모두 다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12만 원과 18,000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종목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종목은 유니드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예. 유니드라는 종목이 일단은 스마트 머니 기법에 포착이 됐을 것 같은데 언제 포착이 됐는지도 일단 궁금하지만 이 종목 자체를 왜 집중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공통점이 조금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쪽들이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여기 이 종목에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니드가 그 무역의 날에 그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꾸준히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2009년에도 1억 불의 수출의 탑을 기록을 했고 2012년도에는 2억 불 그리고 최근에 3억 불까지도 이제 수상을 받았는데 수산화칼륨과 탄산칼륨의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포집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기존의 레거시, 뭐 화석연료나 이런 쪽에 대한 그 수요를 굉장히 좀 많이 불러올 사람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 업사이드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동사가 이 탄소 포집 쪽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80% 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 이쪽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전망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 효율부의 수장, 미국의 정부 효율부의 수장인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죠? 뭐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서 그 로봇주라든지 그렇죠. 자율주행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고 비만약에 대한 그 단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입을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CCUS 이게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인데 이 기술이 화석연료 산업과 공존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정권 시대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하나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동사는 여기에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시장 점유율 수산화칼륨, 탄산칼륨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IBK 투자에서 이런 좀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어요. 네. 그 유니드는 이제 중국 생산 설비 증설로 인해서 시장 점유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 같고 이 중국에 있는 이창에 건설한 수산화칼륨 공장이
12월 가동을 시작하고 2025년부터 실적 업사이드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좋은 전망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실제로 실적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다음 이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작년에 이 3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1,300억, 200억대 이제 수익을 기록을 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3배 성장이거든요. 근데 아래가 월봉 차트입니다. 이 전년도랑 딱 보게 되면은 이 평균 가격이 똑같아요. 네. 실적은 몇 배가 성장이 나왔는데 가격이 그대로고요. 녹색 곡선이 보이실 건데 이게 2년 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2년치 데이터 중에 2년 평균선 아래에 있다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평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스마트 머니시도 보겠습니다. 월봉상 저점인 이 종목이 일봉상 보면 어때요? 추세가 길게 떨어지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최근에 2번 포착이 됐어요. 네. 마지막 포착일이 12월 11일이고 포착일부터 갑자기 좀 방향성이 돌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는 내일 시초가, 시초가. 이하로 제가 제시를 드려보고요. 네. 1차 목표가는 다 파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0% 정도만 매도해도 된다. 갈 길이 멀다 생각이 들고요. 1차 목표가 8만 원, 손절가는 6만 2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한 종목은 유니드입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내일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8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8만 원이 도달된다고 하더라도 10% 정도만 매도해 보자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 손절가로는 6만 2천 원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도 참 좋지만 그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뭐길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직접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하면서 곡소리가 계속해서 나게 되는 요즘 시장이지만 가는 종목은 잘 갑니다. 그 가는 종목들 포착하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내일장 전략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어떤 부분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다시 이제 퀀텀 쪽이 강세를 볼 수 있느냐. 양자 쪽. 예, 그런 것들 한번 네. 좀 봤으면 좋겠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그래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이번에 오늘 대북주나 이제 재건 쪽도 강했거든요. 트럼프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양자 쪽도 사실 이 미국이 패권주의를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AI와 양자, 퀀텀 맞아요. 기술을 네. 항상 앞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급 플레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보면 좋고 동시에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스마트 머니 신호 받아가셔서 포착이 된 종목들이 있다면 정말 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기법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잘 가는지 오늘 미국장 흐름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